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주말간 탄핵을 반대하던 집회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이런 용어들과 등장을 했습니다. 뭐 간혹 철자가 악의안, 어기안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아마 해석해 보건대 윤석열을 다시 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읽혀집니다. 윤석열 다시 출마할 수 있느냐, 이 부분 파면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헌법상 중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 반대 집회에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다만 좀 철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먼데 영식당입니다.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 박영식 정치 시사 에디터, 그리고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좀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좀 잘 주무십니까? 예, 요즘엔 잠은 잘 오지만 네. 아니 이게 지난 주말 날씨가 네. 이게 뭐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네. 심지어 눈도 내리더라고요. 우박인지 눈인지 알 수 없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야구장을 잠깐 갔었는데 야구장에서 눈을 보는 거는 처음이어서 경기하다가 처음 봤습니다. 취소됐나요? 아니요. 눈 잠깐 내리고 그것도 또 뭐 계속 내리는 눈이 아니고 네. 잠깐 막 내리는 눈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구장에 눈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어려운데 날씨는 그래도 굳었지만 어쨌든 그 네. 선수분은 굉장히 어떻게 좀 역량이 좀 잘 예. 발휘됐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겼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뭐 저는 그냥 그 야구 보러 간 거예요. 야구 보러.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자, 공식 질문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지요? 일단 우리 김민아 평론가 인상이 또 괜찮죠? 저 이게 예. 최고 텐션의 표정입니다.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최고 기분 좋은 표정입니다. 예. 네. 뭐 좀 기대되는 지금 뭐 이슈가 있을까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도입니까? 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데. 저 날씨가 예. 이제 안 좋고 한데 예. 그러면 뭐 뉴스라도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좀 뭐 날씨처럼 이게 뭐야 싶은 찌뿌둥한 맞아요. 그러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사실. 네. 지난주에 계속 뭐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라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네. 자꾸 이제 그런단 말이죠. 나는 지금 트럼프하고 전화도 하고, 예? 나는 지금 외교, 통상, 경제 이런 걸 다 챙기면서 앞으로 선거 관리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대선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 제발 한덕수님 제발 출마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좀 분위기가 이제 좀 김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뒤에 좀 얘기할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요일 날 아이 난 안 합니다. 이렇게 불출마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밌는 뉴스이기도 한데 야 참 재밌는 일이다 싶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이상하다 상황이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게 맞냐 네. 이게 올바른 거냐라는 의문도 있고 이게 어떤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어서 날씨만큼 아주 찌뿌둥하다. 그러한 뉴스였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예. 좀 뉴스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금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퇴거를 보면서 그래요. 짜증이 났고요. 예. 분노를 금치 못했고요. 음. 예, 그래서 엄청나게 술을 들이키고 싶었지만 아. 예,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 어쨌든 뭐 좀 단짠한 음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예예예. 예, 근데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요일의 짜증이 오늘 오전에 다시 또 이렇게 발현되는 느낌이라서 네. 뭐 모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저도 고향이 집사인데요. 예. 윤석열 씨가 관저 이전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 원짜리 캣타워를 설치하고 네. 신축 욕실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편백 욕조를 설치했다 이런 보도를 보니까 맞아요. 예, 이 윤석열 퇴거의 어떤 스트레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연장이 되는 느낌이라서 매우 지금 짜증이 납니다. 연결될 것 같아요. 이 보도를 잠깐만 부연을 하면은 네. 한겨레 일면에 실린 보도인데,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이제 관저 증축 관련해 갖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21g이라는 업체가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21g이라는 업체가 낸 우리 요런 거 시공합니다라고 네. 낸 자료를 보면은 캣타워라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노는 캣타워 설치한다고 이제 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편백 욕조 설치한다고 이제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한겨레 보도에 보면은 윤석열이 퇴거할 때 그 이삿짐에 보면 캣타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거냐 그러면 500만 원짜리냐 그러면은 관저 공사할 때는 500만 원은 국가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500만 원 들어간 캣타워는 그럼 뜯어간 거냐 혹시 그럼 횡령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여서 이걸 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 봐야죠. 뭐 캣타워. 그러면은 캣타워뿐이냐 우리가 의심을 가질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상희 PD는 오늘 또 누구 또 유명 인사로 네, 저는 가장 좀 황당했던 어떤 이슈. 아예 김기현이에요. 김기현이에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계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당이 대출한 대통령을 탄핵을 막지 못했어. 그래서 애국 시민들과 광장에 나섰어요. 그래서 탄핵에 막지 못한 책임감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네, 이렇게 아니 국민의힘, 몰랐어요. 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대표가 그래요. 불출마 선언했는데 불출마하셨- 이분도 대권의 꿈이 있었구나. 아무도 네. 몰랐습니다. 예.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또 그죠? 접었구나라는 걸 그만두기도 하셨네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대선 네. 불출마하겠습니다. 저 역시 예. 불출마하겠습니다. 예. 여기 다 불출마하시죠 그냥. 간단하게. 저는 나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노 코멘트. 걱정이네요. 자, 결국 조기 대선 국면 지금 열렸고 민주당 쪽 야권부터 지금 출마자들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대선 출마 거론했던 이른바 3김인데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 세 사람인데 일단은 김경수 또 김동연 지사는 출마 선언을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방식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네. 불출마를 선택할 거라고 뭐 일부 예상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은 다른 후보들보다 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즉 어찌 보면 비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호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주자여서 되지 않는 판에 이제 끼지 않는 뭐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주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이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네.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고 실제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란 사태와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뭐 김부겸 전 총리의 불출마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당원들을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뭐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말씀 주셨는데 김경수 지사 얘기를 좀 해보죠. 이목이 제일 집중됐던 뭐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뭐 매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남지사였는데 세종시에서 출마 선언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네.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정부 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을 했던 이슈이지 않습니까? 했다가 원래는 뭐 관습헌법 우리 기억이 나죠. 헌법재판소 결정. 예. 그러니까 원래는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거는 원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게 관습헌법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못하게 한 거고 사실상 네. 그 이후에 그러면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논리로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을 이전하는 걸로 타협을 해갖고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쭉 추진을 해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어진 참여정부로부터 이어진 이 어떤 그 하나의 민주당의 핵심 정통의 어떤 적자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자리 선점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뭐 입지 선정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과거의 행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정통이다 내지는 뭐 적자다 뭐 이런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제 그러한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뭐 과거의 친문 뭐 이렇게 불렸던 요 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각자 제 갈 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 출마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로 쭉 모이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일부는 이제 뭐 이재명 전 대표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김동연 지사 쪽으로 막 가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모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입지 선정은 그런데 이 출마 선언을 한 그런 장소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후에 이제 경쟁 구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이렇게 뭐 파란을 일으키면서 뭐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나왔었죠. 김두관입니다. 예, 나왔었죠 벌써. 네, 그 4년 중임제로 가야 됩니다. 양보해서 2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제가 계엄 대통령 확실한 두관이 맹간이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2.3 개헌 그리고 파면 이 과정은 87 체제의 저는 종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가슴이 두간두간하시다. 근데 경선에 두관도 내관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던데. 그거는 아닙니다. 계엄 대통령 2년만 하겠습니다. 2년만 하겠습니다. 2년만 하더라도 개헌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경선 룰 문제 때문에 그래 아시답니까? 경선 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론가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입니까? 아니 그래서 왜 하나이가 나와요? 나는 그래서 하나에 두관이 맹간이다. 고맙습니다. 나는 두관 냅니다 그러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세관. 자,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 김두관 이제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3파전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문제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재명 또 대표가 또 어느 정도 받느냐 이런 데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누가 1등 되냐보다는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득표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더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여기 뭐 우리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22년 대표 때 얻은 게 77.8이고 그리고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한 게 85.4%라고 일단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경선에서 실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느냐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레거시 언론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이 경선 룰대로 굳혀진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비슷하게 할 하고 것이다. 있고요. 예.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만한 것은 결국 2등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4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김두관,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중에 누가 2등이 될 것인가에 오히려 더 저는 당 내에서는 화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 내부의 실제 어떤 구도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 구도 재편을 할 수 있는 주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어서 2등 전략을 택하는 주자는 있을 것인가. 네. 만약에 택한다고 한다면 그 대목을 좀 오히려 더 집중돼서 볼 거라고 보고요. 득표율 뭐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땐 여론조사상으로 비춰지는 이재명 대표의 이 1등 득표율이 워낙에 견고해서요. 견고하죠. 당내 득표율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뭐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으로 해서 경선 규칙 확정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한 4명 정도 후보. 또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불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4명으로 딱 굳혀질까요? 뭐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출마를 검토하던 사람들도 지금 접는 분위기고 아까 이제 뭐 우리 성대모사를 해주셨지만은 김두관 의원도 뭐 지금 경선 룰과 관련돼서는 뭐 물론 이제 무슨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이런 경선 룰이면 지금 경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라면은 더 출마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결심을 할 만한 사람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 현실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앞서는 상황이네요. 예, 목소리 들어보야죠.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동력이 중요합니다. 아예 뭐 제가 경선 얘기는 안 하네요. 뭐 예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예, 김민아 끊어버리고. 끊어버려. 자,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직접 국민들이 만들어 주길 바라고 저는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다른 후보 얘기는 없어요. 오늘 퓨리오사 AI 그리고 AI 첨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그 AI 대표를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엔비디아 얘기도 했지만 정말 진짜 그런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어요. 예, 정말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K 이니셔티브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영어 좀 아실려나 모르겠네. 예. K 이니셔티브. K 주도권? 영어 나오니까 좀 답답해가지고. 영어.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 저는 소녀가 아닙니다. 6월 거리엔 표정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방문하는 이 퓨리오사라는 이 AI 스타트업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다른 이른바 비명계 혹은 반명계까지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자들이 나머지 3명의 주자들이 이제 이런 정책적인 접근을 하거나 정책 관련된 토론을 과연 앞으로 얼마나 할까 사실 저는 잘 예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도 그렇고 뭐 혹은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당내 경선 룰 문제라든지 뭐 개헌을 이슈로 한다라든지 결국에는 미래 컨텐츠나 경쟁력이 될 만한 자신의 컨텐츠 비전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화제가 되기보다는 뭐 이제 구도와 관련된 거, 정치 공학적인 문제들 이런 어떤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거에 좀 매몰되다 보니까 오히려 덜 주목을 받는다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들고. 어쨌든 본인이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하든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만만치 않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앞서가다 보니까 민주당은 흥행 이 부분이 아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대선 전국 향한 정치권 국민의힘 움직임은 상당히 분주한데요. 자, 먼저 오세훈 시장 뭐 출마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불출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갑자기 출마 사무소에서 불출마를 해버렸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뭐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로 지난번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그 해제했다 다시 이제 이 번복하는 요 네. 문제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명태균 수사 문제가 하나,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안 뜨는 상황이었습니다. 요게 첫 번째가 깔려 있는데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래도 나는 출마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막 가는 상황이었어요. 가는 그래서 상황이었죠. 예. 일요일날 무슨 뭐 골목길에서 네. 어디 골목길에서 내가 출마 기자회견도 하겠다, 약자와의 동행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출마 기자회견도 한다라고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내 소위 말하는 범친윤 이렇게 분류가 네. 됐던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곳에 제가 좀 이제 과장해서 네. 좀 표현을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저기 도와줘야 되는데 준비되셨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 거죠. 제가 비유를 하면 그래갖고 하자면,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갑자기 거리를 두지? 알아보니까는 그 일요일 날 한덕수 제발 출마해 주세요.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다.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걸 준비하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괜히 지금 경선에 나갔다가 1등을 못 하고 무슨 2등도 못 할 상황에 처해지면은 네. 그럼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 설사 1등을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1등을 하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등을 하면 이제 서울시장 사퇴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경선에서 1등하면 서울시장은 사퇴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는 참여 안 하지만 이후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단일화하자 막 이러는데 국민의힘에 지금 이 성명을 내겠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지난주 초반에는 무슨 10명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막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예. 이 보도에 의하면. 그다음에 주말 정도 되니까 50명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 보니까 이 조간 보니까 60명이 돼 있습니다. 네. 막 이런 사람들이 밖에 있는 무소속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야 됩니다. 막 흔들어가지고 한덕수로 단일화돼 버리면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은 사퇴했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대선 후보직도 없어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판단을 한 거 아닐까 아닌가. 지금. 직접 한번 목소리 들을 수 있나요? 아름다운 서울에서 기분이 안 좋네요. 기분이 안 좋으신데? 풀이 죽으셨어요? 곡소리가 나네. 네. 서울이다. 풀이 죽으셨어요. 피정상의 청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유, 어떡하노. 이 정권의 책임에 저도 지겠습니다. 누구도 이 정권의 책임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에게는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저는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세요. 좋아하시는 한강 한번 가시죠. 네. 아니 근데 뭐 정말 심정이 한강 가서 노상 하나 까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책 내시는 거 계약까지 다 하시고 이미 손해도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장이다라는 책 어떻게 하실런지. 이게 이 한덕수 총리 얘기도 했지만 권한대행 얘기도 했지만 명태균이 계속 불출마의 가장 큰 이유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명태균이 이제 그 세상 밖으로 나와서 뭐 페이스북에다가 거창한 메시지도 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의 영향은 저는 이미 뭐 다 끝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오세훈 시장만 정점으로 놓고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뭐 사실 외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 나간다고 했을 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뭐 얼마나 큰 변수가 될지 일단 전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덕수 이펙트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긴 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에 있는 현직 의원들의 60명이요? 60명 정도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라고 촉구하는 정도면 서울시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걸고 나와서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큰 뭐랄까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저희가 다수 보더라도 여권 주자 중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사람은 사실 오세훈 시장입니다. 예. 이미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 중에는 명태균 게이트 영향도 있겠지만 자신의 정책적 실패가 가장 큰 몫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업자득의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영향은 물론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나는 사자다 이렇게 썼어요. 사자다. 예, 나는 사자. 지금 콜로세움에 풀려 나온 사자.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고 네. 황제가 지켜보고 있고 누구부터 물어뜯을까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아주 먼 옛날에 일본의 어떤 녀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이다. 네. 그러니까는 성벽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있지만 명태균 씨가의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나 이런 게 이제 또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플레이가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지키려면 지지율과 사람이라는 이게 있어서 난 대선 후보야라는 어떤 방어막으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근데 지지율도 떨어졌고 사람들도 다 한덕수가 제발 출마해 주세요 이러고 있고 지킬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러면 내려놓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니. 헌법을 배신한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필패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오세훈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헌법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그 탄핵에 입장을 흐리거나 반대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러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표는 필요 없어요? 예? 오세훈 표 필요 없어요?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지금 목소리가 격앙돼 있는 게 오세훈 그래서- 시장 안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표가 필요 없어요? 자 조용. 그래서 유불리로 삼행시하겠습니다. 유불리 유불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불 불리하다 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리 리재명은 대하지 이재명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네. 네. 잘하시네. 뭐 또 할 말 있습니까? 계신데. 잘 가세요. 근데 굉장히 지금 네. 격앙돼 있네요. 고 안철수 후보 이제 의원 나왔으니까 예. 이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이른바 오세훈 시장의 표가 이제 어디든 갈 건데 특히 이제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반대한 사람 이 주자 이 대결이 앞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오 시장 불출마가 누구한테 득이 될지 뭐 우리 뭐 저는 지금 안철수 네. 후보가 굉장히 지금 흥분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주말 사이에 또 뭐 달리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조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중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들로 보통 언론에 이제 묘사되는 후보들이 대체로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뭐 범보수까지 넓히면 이준석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으로 좁혀보면 지금 사자 빅4가 누가 되느냐로 우리가 어쨌든 1차 경선에서 100%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김문수, 나머지 세 번째는 한동훈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나머지 네. 4등이 이제 누가 되느냐. 네. 4등 싸움이 한덕수의 불출마를 전제로 해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주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네요.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이에요. 예, 지지. 언론이 분류하는 게. 예. 근데 탄핵 찬성파 중에는 결국에 이제 안철수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판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오세훈 시장 불출마만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의 가슴이 선덕선덕할 텐데 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불출마는 아닙니다만은 네. 대선 경선 불출마를 국민의 선언을 경선 했어요. 불출마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모든 표심이라는 게 색채가 옅은 주자들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소리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굉장히 흥분돼서 그래서 제가 나경원 후보 만났습니다. 햄버거 드셨대요? 같이 먹었고 예. 도지사라니까 그래도 도지를 샀어요. 와 그래서 내가 도지 세상에. 걔랑 친해졌습니다. 여러분 다 도지사라 내가 도지사.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도지사요. 도지사라니까. 도지사요. 좀 묻지도 않았는데 국적이 어디요, 저? 도지사요. 자, 그래서 청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내 도지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지를 사라. 도지사라니까. 도지 사라. 왜 나를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도지사라, 않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철봉이 날아가야지. 예, 김문수 전 장관 지금 출마 선언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오세훈 불출마로 인한 효과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뭐 안철수 이제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대권 주자들이 다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지금 자기한테 유리하다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또 우리 같은 서울에서 또 저 어깨에 힘 좀 주던 사이여서 네. 또 우리 많이 이미지도 겹치고 나름대로 많이 지금 또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저를 탄핵 찬성파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탄핵 찬성파로 이게 표가 가는 거냐? 그냥 인지도 높은 사람들로 쏠릴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이 생각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윤상현 의원도 내가 대선 후보 경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나한테 올 것이요. 그래서 4등 티켓은 나한테 올 것입니다. 이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갑자기 네. 내가 윤석열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좀 유리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각자가 다 지금 오세훈의 약자와의 동행을 내가 승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판이어가지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자체는 대선 불출마는 아닙니다. 막 경선 불출마니까 무소속이나 뭐 다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단기 그러니까 이제 중단기 전력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는 결국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에 하나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이제 후보가 될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결정되는 순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도 무당층에 소구할 수 있는 범보수주자들의 연합이 하나 또 대선 과정에서 탄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무소속 후보로서의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가능성. 물론 실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이 대선판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결국 이재명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쪽의 진영을 꾸릴 야당의 중심은 누구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내란의 공조 세력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인식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재편의 길에서 반명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는 싸움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만약에 폭삭 망하게 되면 그 흡수를 누가 하느냐 승계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선별적으로 받아서 자신의 세력으로 재편할 그 구심점에 이제 결국 본인이 그 구심점에 서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계산까지 장기 전략으로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근데 가장 큰 배경은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을 나가서 승산이 없다라는 룰로는 이길 수가 없다. 현실적인 그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도 봐야 되겠죠. 네, 그게 핵심인데 지금 국민의힘 룰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선에서 지면 불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가가지고 뭐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무소속 출마할 거야. 지금 이게 안 됩니다. 법상으로 어렵다.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죠. 소위 말하는 네. 이인제 효과 네. 이후에 그걸 이인제 금지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변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한덕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네. 그 한덕수 효과라는 게 뭐냐? 5월 초 정도에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도 5월 4일 이전에 사퇴하면은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럼 한덕수가 출마하면은 지금 뭐를 하자는 거냐?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민의힘 경선은 지금 4월 15일까지가 후보 등록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5일 전에 사퇴해가지고 뭐 후보 등록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없죠. 오늘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사실. 그렇죠. 오늘 사퇴해야 되는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무소속으로 가야 되는데 대선에 갈 거면은 네. 그러면 5월 달에 그렇게 하면은 5월 전에 쉽게 얘기해 5월 전에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다시 테이블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이 더 생겨서 한덕수, 뭐 이준석, 그다음에 무슨 뭐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일화판이 한 번 더 열릴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을 하고 네. 무소속 출마를
길을 열어버리면 사실은 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테이블에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의 경선 룰로 하면은 탈락이 그냥 확실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반 소위 말하는 일반 여론조사 그냥 열어놓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겨뤄볼 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인 그 경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단일화 테이블에 차라리 들어가서 물론 거기서 룰이 어떻게 되느냐는 또 막 입씨름이 있겠지만은 이 보수 단일화 테이블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노려보는 게 차라리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 계산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 보는 거죠. 네, 이분을 뺐습니다. 예, 한동훈 제가 전 대표. 아는 한덕수 총리님은요. 예, 언제나 분별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당연하죠. 그런 분을 흔들어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이면 누가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이기고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야? 당원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당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떠난 그 당 개혁에서 멀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반드시 후보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언제나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 불출마하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저희가 뭔가요? 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대표까지 좀 대충 이게 출마 가능한 사람들 뭔가 아직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참 홍준표 시장님. 네.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영남고 출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선배를 우롱한다. 내를 빼먹고 영남고 21회 졸업생 홍준표입니다. 영태균 씨가 사자가 됐다는데. 조용히 하소. 그래서 선진 대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재명보다는 홍준표가 낫죠.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합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사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하고 왜 싸웁니까? 사자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 질문 자체가 방자하다. 방자하다. 아니 사자가 물어뜯으려고 저 야비하게 사회자 제지 안 하나? 저 영남고 사자한테 자기 맘대로 사자한테 선물도 주고 내 그랬는데 영남고 1호 법조인이야. 사자한테 선물은 왜 줬습니까? 참. 그 SNL은 어떻게 나가 보시니까 SNL 참 질문 고마워요. 예, 명태균 바로 했잖아요. 명태균. 맹태기 얘기하지 마. 네. 아니 바로 물어봤잖아요. 그 진행자가. 그래서 내 얼치기 좌파들하고는 방송 안 합니다. 유시민 이런 급들하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피라미드를 불러가지고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뭐 이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뭐 유종복, 양향자 이런 사람까지 나갈지는 이철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력한 10명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원래 20명 넘게 된다고 하더만 지금은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갈 수 있나 없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은데 경선 방식은 1차 때 4명, 최종 후보 2명. 그래서 과반 없으면 본경선 없이 뭐 과반 나오면 이제 본경선 없이 투표하겠다는 건데 4명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불출마, 출마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명 뭐 누가 이제 될까요? 워낙에 이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누가 또 누구를 지지하고 또 누가 누구의 메시지를 승계하는지 이제 이런 뭐 이합집산, 뭐 합종연행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저는 이 빅3는 이미 언론에서 전망을 한 대로 나올 것 같아요. 빅3.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3명은 빅3. 뭐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데 4등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예,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미 후보 출마를 경선 출마를 드랍해 버린 오세훈 그리고 이 유승민 후보의 득표나 이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가 흡수를 하게 되면 이제 4등이 될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뭐 모든 주자들 중에는 당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 특히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와의 그 토론 장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도 이미 자신의 어떤 당내 성적을 확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권 주자로서
당 지지자들이 나경원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는 낮다. 그리고 대선의 경험 자체가 일단 경험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안 후보가 훨씬 더 나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쟁력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저는 뭐 아주 소심하게 일단 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 출신입니다. 유일하게 경험이 있다. 이렇게 박영식 씨를 영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손가락에 적어놨는데 김영식 씨였나요? 박영식입니다. 네, 안영식 씨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명 어느 쪽이 몇 명이 올라가냐가 사실 또 중요한 구도가 됩니다. 그렇죠. 탄핵 찬성 쪽이 2명, 탄핵 반대 쪽이 2명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쪽이 더 결집력이 좋으냐. 왜냐하면 사실상의 결선 투표가 되니까 그 다음이 결집력이 더 좋은 거는 사실은 탄핵 반대 쪽이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탄핵 반대가 3명이고 탄핵 찬성이 이제 1명 구도다라고 하면 이건 더 결집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탄핵 반대가 2명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되든 간에 안철수 후보 쪽 표가 안철수 의원 쪽 표가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얼마나 가겠느냐. 그리고 또는 거꾸로 한동훈 전 대표 쪽 표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과연 얼마나 붙겠느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은 또 굉장히 열성적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 룰에서는 어떻게 보든 탄핵 반대 쪽이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찬반. 네. 김성태 원내대표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들어보죠. 김성태입니다. 호마키시죠. 어쨌든 대선에 정말 보수가 정말 지지밀을 했었는데 이재명이 집권하면 정말 멸문지화 당하는 것이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감 안겨서 사선 그거는 정말 사죄드립니다. 무한 정말 지금 그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뭐죠? 이게 지금 멸문지화 한번 들었는데 지리멸렬을 한번 들었고 멸문지화 아니었어요? 멸문지화도 한번 들었습니다. 따님은 잘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관심이 아예 결혼했어요? 결혼했냐고 결혼. 결혼했어 결혼. 아유 메리드. 아유 메리드 결혼했냐고. 따님을 혹시 소개시켜주려고 본인이 영어 하는데 우수가. 참, 내가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성태 우리 죽겠다. 코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칸적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경선 마지막에 눈에 띄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주목할 점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오늘 먼데이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주 금요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관련해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일주일 만에 파면 예. 일주일 만에 사저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걸린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관저에서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만찬도 하고 네. 남은 국가 예산도 좀 사용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치 구도도 좀 밝히고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오는 네. 바에 의하면은요.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은 것은 전혀 상관 안 하는 어떠한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좀 사회적인 그런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나오면 그게 사실 4월 4일 11시 22분부로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날 나오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을 얘기하면서 2, 3일 있다 나왔단 말이에요. 보일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국민들이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주일간 지금 놀면서 뭐 술 먹 뭐 만찬 즐기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납득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 뭐 일주일간 계셔도 국민들 여론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또 사람들이 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있을 건데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컸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치졸하지만 그랬습니다. 4월 4일 11시 22분 이후에 쓰는 돈은 국고 횡령이니까. 횡령 맞아요. 예, 제가 쓰지 말라고 하면서도 저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거 따지면 제일 그 치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나오는 장면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게 오전에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주말 앞둔 금요일 날 5시에 퇴근 시간 직전에 도로 통제해 가면서 서초동 한남동 이것도 사실 보면 막 나와서 막 이래 하고 과연 맞나? 뭔가 순방 나가는 대통령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순방 나가도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혹시 저 변호사님 침팬지 정치학이라는 책을 혹시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는데 듣긴 들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팬지 정치학에 보면요, 그 침팬지들이 그 아침 식사 시간, 아니면 점심 식사 시간, 아니면 가장 침팬지들 활동이 많은 시간 있잖아요. 그때 대장 침팬지가 사람을 모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야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내가 부르면 나와야 돼. 다 이렇게 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993년도 문민정부 이후에요. 이게 저 해외 순방을 가도 6개 전차선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이걸 벌판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도로를 벌판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 차선도 차가 막혀가지고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대통령들이 이제 어디 행사 가거나 공식 행사 가면은 상황실에서 무전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수행부장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차를 비워놨냐. 우리 대통령 행렬이 일반 차량들을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대통령들이 막 역정을 내십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만들어달라. 왜 이렇게 나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냐.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갖다가 5개 차선이면 한 2개 차선을 확보해가지고 그 방향을 이제 파란 신호로 계속 틔웁니다. 앞차가 빠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앞차가 일부러 쓰지 않는 한 또 앞차가 안 쓰면은 옆에 사이클가 나가라 그러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저는 처음 봤습니다. 권위적인 거네요. 일반 지난 정부 대통령들은 그나마 교통 거의 통제 좀 안 되게 자연스럽게 좀 가길 바라는데 막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침팬지 정치학이라고 말씀드린 게 대장 침팬지처럼 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보여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러니까요. 이분이 나갈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분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게 뭐 빨간 모자 쓰고 해가지고 어떤 차기 그 대선에 내가 정책을 발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자칫 저는 새로운 길이 서울구치소의 길이 안 되기를 갖다가 상당히 염려가스럽습니다. 지금 나올 때도 보면 대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지자들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데 일단 대학생들이 굳이 또
과잠이라 그러죠. 과잠이라 그러죠. 그걸 입고 왔더라고. 뭐하러 입고 대학생이 뭐 대학 요새 그 입는 사람 잘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연출 아니냐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그날 날씨가 과잠 입을 날씨가 아닙니다. 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자유대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국내 한 40여 개 대학에서 어떤 특정 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청년들 동원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사전에 동원돼 가지고 앞줄에 그 포옹하는 멤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까지 정했다 그래요. 다 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전국 6개 시도에서 윤 어게인 집회를 했다 그럽니다. 네네네. 아니 정말 우리 미래인 청년들이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할 사람들을 갖다가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출 비슷하게 해서 과잠바 입고 와서 좀 대학생 근데 제주에 저런 대학생 전 거의 본 적이 한 명도 없거든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 윤석열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젊은 청년인데 청년들 다 거진다 제주에는 다 싫어하는데 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런 연출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사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 얘기를 합니다. 예. 특활비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예. 경호처 특활비를 이사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쓰면 안 되죠. 이거 책임 묻겠다고 하거든요. 예. 뭐 제가 그래서 예산안 봤거든요. 네. 이게 경호처 특활비가 82억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일요일 날도 아크로비스타를 가가지고 그 윤 전 대통령이 밑에 그 상가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경호를 하더라고요. 네. 경호를 하는데 이 3열로 가니까 상가 통로 다 막혀버려요. 막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막 옆으로 피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요즘 경호처를 내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병 집단이냐. 그 예전에 그 고려시대 왜 최씨 무인 정권의 사병 집단을 갖다가 묘사한 그 뭐 무인인가 하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 82억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제가 보기로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82억 이거는요 주로 어떤 데 쓰냐면요. 네. 이제 뭐 해외 순방이 솔직히 많거나 하면 우리가 선발 경호부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그쪽도 경호 우리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어떤 게 소통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주로 그런 데 많이 쓰이는데요. 이거 대통령 이사가라고 해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이사 비용 절대 아닌데 이거 용도를 잘못 이사 비용을 쓴다면 제가 알기로는 총무비서관실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사 비용이라고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경호처 특활비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돈을 함부로 자꾸 쓰고 있는데 그 돈 쓰는 것 중에 좀 전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일주일 머물면서 술 먹고 술을 자꾸 뺄게요. 음식 뭐 먹고 많이 먹고 손님 불러드리고 이거는 그 나옵니다. 전환길 이런 사람들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랬으니 윤상현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관님 보실 때는 뭔가 횡령에 가깝다 이 말씀인 거죠. 횡령에 가까운 게 아니고 변호사님 횡령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뭐 술 드셨다고 해도 되는 게 그 주방장 한 명이 고백을 했거든요. 술 먹었습니까? 예, 매일 그렇게 파티를 했는데 그 좋아하는 술을 안 먹을 리가 있겠나. 음식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기가 봐도 좀 그 호화롭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거 참 저도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 나가서도 그랬습니다. 참 저도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난 먹는 거 쳐다보는 거하고 먹는 걸로 시비 거는 게 제일 치졸하다고요. 치졸하지만 이분 하시는 어떤 행태를 보면은 파면 이후에 좀 제가 치졸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말이 좀 맞나 모르겠는데 간이 크거나 아니면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서 파면 당한 사람이 술 먹고 만찬할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분 몸에 배인 오래된 그 특수부 검사의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그대로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한번 고충을 겪을 때 이제 저 하나를 불러놓고 특수부 검사 6명, 7명이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가 12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24일 지나고 25일 날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12월 25일이 어떤 날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그 특수부 검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어딘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아닙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 아니, 수사하는 곳이죠. 라니까 탁 웃으면서 참 그다음에 그 말씀이 저는 평생 기억이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예. 우리는 오늘을 석가탄신일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는 전지전능하다. 자기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살려달라고만 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니까 12산 기업도 하는 겁니다. 내가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여버리면은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리고 또 나중에는 헌재에 가서도 그건 정당한 겁니다. 계몽령입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와서는 나는 파면된 거 아니야. 재판관들이 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간저에서 이런 먹지요.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예.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사저로 왔는데 예. 이른바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본인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모자를 쓰고 말씀하신 게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랬고요. 예. 그날 저 보니까 사저에 도착했는데 상당히 정치인들도 눈에 띄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왔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대선 출마를 자기는 의지를 다졌다. 네. 그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분이 과연 대선을 갖다가 정말 대선 그 후보로 되기 위해서 출마를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의 뜻을 본인이 그 뭡니까? 약간 마쿠에서 예, 지시하면 받아서 하는 하는 거 그런 아닌지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야, 정말 끝까지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저에서 나왔으니까 예.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압수수색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내란 사건 사실 머리라든지 설계자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입건되거나 뭐 아니면 특히 조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관저의 압수수색 이 부분이 네. 가능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요. 예. 국민들이 지금 작년 올해 제일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내란의 전말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그러니까요. 그 플러스 뭐냐면은 이 내란의 중요한 도화선이 된 예. 명태균 게이트가 나올락 말락 했을 때 네. 이때 어떤 수사 은폐한 게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은 비화폰 통화 내역, 즉 뭐 김건희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어떤 통화를 했나, 또 내란 중류 관계자들이 비화폰으로 누구하고 어떤 통화를 했나 중요한데요. 네. 요거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국가 기밀이나 국가 군사 중요 시설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서로 송수신한 번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횟수 이런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메신저 내용을 본다거나 다른 내용을 보면 내용이 되지만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이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고위간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수사가 정당하다고 안 믿겠죠. 네. 그럼 당연히 수사가 정당한 수사를 하는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화폰을 갖다가 경기 특수 네.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그 이 네 명한테 네. 경기 김용현 뭐 그다음에 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여인영 네. 그걸 경기 특수라 그러거든요. 이분한테 4월달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럼 4월달부터 얼마나 통화를 했는가를 보면은 네. 내란의 전말을 알 수 있고요. 더구나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내란의 어떠한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무섭더라고요. 뭐 백령도 가서 버리고 연평도 가서 버리고 수거 작전이라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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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꽃게가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버린대요. 꽃게. 이분도 그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 이제 우리가 내란의 전말이 어떻게 됐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압수수색이 가능하고요. 네. 그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 뭐 내용까지 다 본다 하지 말고 그것만 그 송수신 내용만 압수수색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예. 누가 그럽니다. 비화폰 서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서버가 많아가지고 통화력이 넘친다 그럽니다.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들입니다. 네. 이 서버가 넘치면요 따로 저장 매체 해놓아야죠. 왜냐하면 이게 사용된 걸 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건 솔직히 고의적으로 책임을 갖다가 방기하면서 없앤 거고요. 그리고 비화폰 기계 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는 좀 지나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송수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기는 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장 뭐 중요한 게 결국 관제에 나왔으니까 비화폰이라든지 예. 서버 압수수색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야기도 좀 많습니다. 예. 경호팀이 한 40-50명 구성이 됐다라고 예. 하고
또 거기가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예, 공동주택이죠.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주민들하고 계속 마주칠 것 같은데 경호처 이건 뭐 보안이면 말씀 안 주셔도 되는데 예. 뭐 한 동을 빌리는 겁니까? 아니면 한 뭐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거 아니 그걸 한 동을 지금 빌린다고 해서 제일 좋은 너무 거는 비싼 데인데 예, 그게 너무 옆집을 빌리면 되는데 네. 그 아크로피스타 사시는 분이 엄청 비싸지 예, 않습니까? 그 정도 어떤 제가 알기로 30억 넘거든요. 예, 비쌉니다. 뭐 한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한 33억에 36억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그래. 여기 우리 저 경호 10% 쓸 테니까 렌탈을 유시하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안 가죠. 그리고 이제 뭐 경호 인력도 뭐 자꾸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를 드는데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5년을 마친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 애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를 합니다. 애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파면된 대통령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취득한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다른 테러범이 이 사람을 납치해서 가가지고 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보호 차원에서 경호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애호 차원과 보호 차원의 경호는 다른데 자꾸 이걸 갖다가 앞에 다른 어떤 5년 마친 대통령 그 예를 들거든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보면 안 파면 되죠. 대통령하고 정상 예. 대통령하고 애우적 차원의 경호, 이건 예. 5년 마친 대통령, 그다음에 보호적 차원의 경호, 요거는 파면된 대통령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보에 많이 접근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지키는 거잖아요. 뭐 예. 좋아 이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예뻐서 그렇죠? 지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같이 자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예. 표현이 되는데 행정관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윤석열 당선자 때 그 예. 서초동 사저 엘리베이터 독점 예, 사용 예. 관련해서 그것도 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주셨는데 예. 경호처가 또 이거 관련돼서 회의 주장이라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경호처 뭐 누가 시켰는지 알겠는데 네. 우리 저 김성호 처장은 국어가 약간 독해하는 난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니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무슨 저 서울구경 나온 시골 영감도 아니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쵸. 엘리베이터 타고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 딱 출퇴근 시간이고 바쁜 시간 아닙니까? 네. 그럼 경호원하고 이제 사람 타면은 보통 대통령이 타면 그대로 그냥 쫙 내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좀 조금만 계십시오 하면서요. 못하게 하고. 예. 예.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별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출근 시간 바쁜데 네. 엘리베이터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짜증내죠. 짜증내죠. 예, 우리도 약간 그렇고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주민들이 아유 그래도 우리 앞으로 좋은 일 하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니까 당선자니까. 예, 아유 그래도 예. 이랬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파면대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이 생각을 갖다가 아주 하나를 세월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복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아크로비스타는 복도가 약간 크거든요. 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가봤습니다. 저는 그때 한번 거기서 예. 그 비밀 카지노 단속 하면서 가봤습니다. 예. 경찰 계실 때. 워낙 보안이 잘 돼 있으니까 예. 거기다 비밀 카지노를 설치해놨더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봤는데 예. 복도가 약간 큰데 이제 그런 데서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옆집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좀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보니까 전 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럼 지하복도를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데 뭐 자기는 막 끄떡끄떡 이렇게 하면서 참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침팬치 정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의원머리 사건 첫 공판이면 뭐 그거는 가까워요. 참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은 참 바로 앞이라서 그리고 차 타고 가겠지만 오늘 바로 앞이에요.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걸 잘 봐야 되죠? 오늘도 교통통제라고 가면요. 네. 정말 이분은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사실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차 타고 가야겠지만 일반에 쌓여 가면 되는데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교통통제 달라고 하면요. 이분은 정말 인식이 잘못된 거고요. 만일 그걸 갖다가 경호실에서 요청하면요. 이거는 경호실이 파면된 대통령을 아예 바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좀 경호실에서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이 경호처에서. 그렇죠. 경호처에서 이런 거 요청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 대통령 그 군부 시절에 모 대통령께서 전직하는데 태릉 골프장에 갈 때 교통 통제했다가 그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귀에 들어갔어요. 서울 경찰청장 그냥 정말 아주 혼쭐 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왜 해주냐고요. 봐줄 필요가 없다. 근데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재판 촬영도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하 법정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냐면 구치소에서 구속된 피고인들 예. 입정하는 곳이거든요. 예, 예. 글로 가게 지금 허락을 해줬어요. 재판부에서. 이것도 특혜 아니냐. 박근혜, 이명박 우리 다 봤었는데 전직 대통령들. 아니 그분들은 변호사님 우리가 네. 솔직히 수갑차 가렸지만 네. 손 앞으로 이렇게 다 하면 보였잖아요. 박근혜 다 보였잖아요. 수갑 차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스스로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고 이러면은 법과 공정이 지켜지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거기가 예전에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통로 외에 다른 통로일 겁니다. 네. 다른 지하 통로인데 그 통로는 가면은 이제 예전에 그 철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셨죠? TV에 많이 나왔으니까. 따라락 내립니다. 네, 내리기 네. 때문에 안 지키는데도 굳이 본인은 다른 지하 주차장 출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하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주차장 출입으로 해가 들어간다면은 자꾸 뭔가 나는 대통령이야라는 네. 인식을 자꾸 갖고 계시는 거죠. 특혜 비슷하게 내가 네. 대통령이니까 나는 일로 들어가도 되고 방청 못하게 하고 촬영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계속 있는데 재판이 이제 이게 시작인데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두 번 정도 재판을 계속 할 건데 예. 또 조사도 앞으로 받을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가깝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검찰청일 수도 있고 예. 아크로비스타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경호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만약 교통 통제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경호가 중요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경호 시설과 완벽한 경호 인력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왜 굳이 경호가 중요한데 그렇게 합니까? 거기는 의왕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거기는요 기자들도 접근 못하고 경호 시설하고 완벽하죠. 경호 인력이 완벽한 곳입니다. 서울구치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 서울구치소에 갈 가능성도 뭐 사실 배제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다른 사건도 예. 있고 뭐 또 오늘이나 직현 부장판사가 예. 직권 구속도 뭐 가능한 거니까 뭐 그 법 판사가 알아서 하는 뭐 그러니까 만약 서울구치소 가게 되면 그 경호 인력들은 예. 아크로비스타의 김건희를 아닙니다. 경호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나온 그 경호 네. 인력 있지 않습니까? 몇몇 아주 소수요. 예.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경호처로 철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뭐 검식 인원도 가고 이렇게 김성원 씨가 약간 좀 많이 배치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모든 그게 관리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이분이라고 특별하게 대우를 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우리가 고려시대 최씨 무인 정권의 사병 집단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병 집단 예. 얘기를 하면서 특히 김성훈하고 이강호 본부장 예. 두 사람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파면하게 해달라 아니면 사퇴하게 해달라라고 예. 연판장 돌렸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1963년도에 네. 대통령 경호실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 경호실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상사를 갖다가 그만두게 해달라고 연판장 돌린 거는 참 초유의 일임 처음입니다. 자, 경호실 창설하고 난 다음에 20년 넘었는데 초유의 일입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고요. 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즉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반대로 그게 저 사람들 사퇴하라는 연판장도 있는데 반대로 예. 또 경호처에서는 한덕수 대행한테 예. 그 윤석열의 체포를 또 반대했던 간부들 남모부장. 해임해달라. 예.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거꾸로요. 예. 저 조직폭력배가 자기를 잡은 형사를 갖다가 그렇죠. 처벌해달라고 제대로 한 사람들. 예, 처벌해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정작 그 지금 직위해제를 해야 될 사람은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네. 명시돼 있는 대로 지금 뭐 김성훈, 이광우, 그다음에 김신 네. 이런 측근들을 갖다 해야 되고요. 가족 부장이죠. 예, 네. 가족 경호 부장 이런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저쪽에 이제 아크로비스타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한테 그 소위 말하는 혜택을 본 그런 경호실 간부들은 경호실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게 지금
사저나 이런 데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손 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임명이 되는 겁니까? 사저는 보통 이제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경호원들이 가기 좀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면 이제 승격 느리고 한데 현직 대통령이 주로 이제 있을 때 수행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에도 있고 또 수행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좀 인사상 혜택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 가죠. 너 여기서 현직 때 좀 이렇게 남보다 빨리 승진했고 그다음 또 이제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경호부서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다 모르거든요. 근데 옆에 누가 잘 얼굴 모르는 경호관이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좀 같이 있었던 그 수행했던 경호원들이죠. 현직 때 이득 봤으면 나중에 나가서도 그 자리에 계속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쌤쌤이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 빨리 몇 년 빨랐으니까 뭐 여기 나가 있더라도 조금 뒤로 가면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김성훈하고 이강우 이런 사람들은 거기 사저로 간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경호처 책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저에 나갈 수 있는 최고 직급이 상급인데요. 이 사람들은 뭐 그 직급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갈 수 없지 않나요? 높아가지고 나갈 수 없고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표 내고 가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충성스러운데요. 왜 직급 때문에 안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이제 갔더라고요. 그 뭐 가디건을 입고 가가지고 대통령이 뒤에서 따라다니는데 분명히 이거 시비거면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대통령을 경호하러 간 게 아니고 거기 사저에 나간 경호원들이 잘하는가 안 하는가 뭐 지휘 같은 거 지휘하러 간 거다. 이렇게 하겠네. 그렇게 분명히 변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둘이가 문제가 됩니다. 김성훈도 영장이 3번, 4번째 뭐 법원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강우도 그렇고 이 사람들 구속될까요? 언제쯤 전망하십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경호실에 가장 큰 책임자인 완투를 갖다가 구속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고요. 아마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경찰이 다시 영장을 갖다가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를 하면요. 그때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을 전부 다 국민들이 다 봤고요.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을 시도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구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속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아폰 만약에 압수수색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도 김성훈 이걸 막거나 할까요? 제가 보기로는 막기가 전 오늘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막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그 입으로 충성한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 제일 먼저 가장 빨리 표현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자기의 어떤 살길,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지 않고 이번에는 좀 가서 경호처 비아폰 서버 좀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영장이라든지 등등도 빨리 집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안 가도 어떤 시설을 해놨는지 봐야죠. 그것도 거기가 범행의 모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것도 CCTV 같은 거 참 찾아보면 다 나올 건데. 나와야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없다 그러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립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1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박도 맞았습니다. 어저께 바로 그 시간에 한강에 갔다가 네. 막 쏟아지는데 막 뛰었습니다. 이게 우박인지 눈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날씨가 맞아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 손녀가 아하. 이거 소금이에요. 이거 먹어볼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박 맞습니다. 우박이 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비도 네. 내리고 또 네. 개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천벌이 내리려는 거야. 옛 말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날씨에서 경고를 한다고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죠. 지금 천벌 네. 말씀하셨네요. 네. 이거 뭐 기분이 나쁜 거야. 네. 하늘도. 하늘이 기분이 나쁘다. 우박이 갑자기 떨어졌다. 자, 오늘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입니다. 윤석열 부부 사저로 돌아갔는데 저는 하필 왜 그 시간이냐. 금요일 5시예요. 5시 40분에 떠난 그러니까 거군요. 5시도 시간 안 지킨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6시에 가깝게 떠났기 때문에 참.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쳐요. 약속도 안 지키고 네. 거기에다가 굳이 퇴근 시간에 금요일 가장 바쁜 퇴근 시간에 한남동에서 서초동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한남동의 막힙니까? 그 고가도로에 그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네. 고가도로 위에 쫙 서 있고 또 반포대교의 건너편에는 쫙 서 있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사이드카 해가지고 네. 쫙 가고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약간은 교통 통제하고 카퍼레이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쫓겨난 주제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네. 그날 보니까는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 나갔을 때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갔거든요. 한 맞아요. 7시쯤 나가가지고 네. 저녁에 그때도요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쭉 중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아무 교통 통제 안 하고 쭉 가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국민 민폐를 끼친다고 봤는데. 네, 저 모습이거든요. 네네. 지금 민폐도 민폐지만 대학생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들이 저렇게 꽈잠바를 입고 뭐 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저 연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아니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 앞에 와 있다. 그다음에 거기서 전화 연락한 것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네. 아니 연출도 그리고 뭐 50대 이상은 앞에 나오지 말고 저기 건너가서 서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유 저 정말. 근데 저것도 좀 그런 게 저게 일반 여론인 것 신냐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 젊은이라면 뭐하러 학교 잠바를 입히겠습니까? 학교 딱 새겨놓은 거를 갖고 와가 요새 누가 저거 입고 다니냐고 저희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해석이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안 나온 이유가요. 네. 뭐 증거인멸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하. 저는 일주일 동안 뭔가 준동이 일어나기를 바란 거예요. 저 한남동 안에서? 앞에서. 네, 혹시나 앞에서.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딱 사람들 없어지고 싸늘해졌어요, 사실. 싹 없어지고 예. 누가 뭐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주일 만에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네. 거기에 기획된 쇼로 해서 사람들 해가지고 찍고 이거 금요일 저녁 무렵에 나온 거 쇼다 기획된 쇼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부러 그 시간 골라가지고 아하. 사람들의 주목을 그리고 욕도 일부러 먹자. 그래요. 그렇게 해야 주목을 받을 테니까 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 일주일 동안 기다린 게 딴 거 없었다고 봐요. 딴 거 근데 도저히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을 쭉 봐온 걸 네. 보면 이분은 쫄았을 때 제스처가 커져요. 겁먹었을 때 폼이 막 더 커집니다. 왜 오버합니다. 겁먹은 애들이 털을 예. 바짝 세우잖아. 오버합니다. 고양이들도 예. 해서 와가지고 막 웃고 막 저기 하고 껴안고 난 정말 껴안는 거 정말 정말 그 어떻게 보세요? 젊은이들이 뭐 그 메시지가 젊은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아는 젊은이 중에 윤석열 파면 아니면 탄핵 계엄 잘했다고 하는 젊은이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젊은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라 걱정 그러면서 또 급기야 금요일 날은 과자 한 바 입고 와가지고 있는 저런 젊은이가 있다. 이게 사실 좀 납득은 안 되거든요. 꼬락선이죠. 추태를 부리는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온 게 네. 20대에서 예. 지금 탄핵 반대로 나온 율이 11%입니다. 하하. 근데 그 11% 중에서도 네. 0.00001%가 여기 저기 간 나와 있는 사람들. 거, 예.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예. 기획된 거라고 볼 수밖에, 볼 수밖에 없고. 없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하. 과거의 영광도 다 지나갔고 예. 현재도 초라하고 남은 건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표상하는 건 젊은이니까 네. 미래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나에게도 미래가 있어. 아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도 했다고 해요. 과거 얘기가 뭐 맞는지는 몰라도 사저 도착하자마자 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뭡니까? 자기 혼자 그냥 스스로 저 위로하는 거예요. 뭡니까 저게? 그리고 이게요. 네. 저는 그 말이 맞는. 저도 이제 저기를 하니까 막 그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네. 그게 극우 기독교 신자들, 특히 신천지 신자들을 위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저기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수처럼 3년 고행을 하고 돌아왔다. 그거를 했던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네, 이것도 준비된 김건희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 준비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3년. 뭐 네. 3년이 5년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3년. 지금 뭐 신천지 네. 극우 기독교 신자들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뭐 원래 메시아라는 게 죽고 나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부활을 해야 되는데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뭐 이거 얘기하는 하여튼가 그래서 그냥 코미디입니다. 완전 코미디예요. 3년 있으면서 비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는 기갑차 타고 관저 뭐 돌아다녔다, 드라이브했다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별의별 일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우리 5살 소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핫비차 몰아볼 거야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거침없이 그런 거 보고 거침없이 천방지축이라고 그러죠. 정말. 아니 근데 정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뭐 몇 개만 증언이 나왔는데 그런 일들이 아마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관저에 지금 갇혀 산 지가 한 7, 8개월 됐죠. 작년에 그 마포대교에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나왔기 10월인가 때문에 11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개월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뭐 쇼핑한 것도 나오고 저는 이상한 거 중에서요. 가장 이상한 게 왜 거기 침대 매트리스가 5개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뭡니까? 아니 5개가 아니 두 사람이 따로따로 쓴다고 치고 그다음에 어쩌다 한 사람 와서 손님 있다 치고 5개가 매트리스가 5개가 그래서 3개면 몰라도 3개면 있을 수 있는데 왜 5개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캣타워인가요? 뭐 고양이 그거하고 아니 근데 그거는 국비를 세금으로 산 거니까 두고 가야지. 그거는 당연히. 저것도 사는 게 사실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아마 많은 비화나 문제들이 저는 오늘부터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지금 이제 요 앞에 바로 박관창 행정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그 관저는 일종의 범죄의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오늘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압수수색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 청와대는 그렇게 바로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원래 청와대는 그 자체 전체가 안보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솔직히 지금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보냐, 네. 시설을 아니야. 기준으로 보냐. 그때는 시설을 기준으로 봤죠. 청와대 청와대 때는 때문에. 청와대 전체 자체가 보안구역인데 네. 여기는 완전히니까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니까 네. 보안실을 봤다면 이제 지금 빠져나왔으니까. 화면에서 나갔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의심하던 시설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동안 골프장, 그거 뭐 바, 뭐 많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없어질지 치워버릴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비화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크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 김성훈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김성훈이가 어저께는 또 아크로비스타에 나타났더라고. 옷 입고 뭐 사복 입고 가디건 입고 사복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나타났더라고.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한덕수 대행이나 아니면 또 심우정 총장은 압수수색 지휘를 하든가 네. 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경호처 부분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가장 기분이 안 좋고 좀 찜찜한 게 네. 이번에 뭐 50여 명을 배치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원래 좀 친하던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하던 네. 이런 라인을 배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딴 사람들 배치하고 오히려 김성훈이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김건희 라인을 오히려 남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남겨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처장으로 남아서 아무리 직무대행이지만 남아서 앞으로의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 올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요. 저걸 짜겠다. 그럼 더 뭐야? 이상하죠. 그럼 뭐 일단 국민으로 봐서는 아니 그러면 앞으로 누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경호할 거야? 저 사람들이 한 걸 제대로 경호한다고 볼 수 있어.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아, 사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둘이 그러면- 있으면서 다 망쳐도 아니 그렇다고 망친 것 그러면은 같아요. 지금 한독수가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네. 당연히 정리해야 직무정지 되고. 아니 당연히 구속을 못한다 구속하는 거는 어차피 검찰에서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적어도 직무정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빨리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2달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까? 아무리 주말이라고 그러지만 경호처의 처장 직무대행이라는 조기 자가 가셨어요? 어떻게? 옷을 말이 됩니까? 벗고 예. 그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사복 입고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하기 그거는 어려운 일들이 네. 계속 있는데 징계 내려야 될 사안이죠. 그래요. 참 앞으로도 좀 경호처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거나 근데 좀 지금 정리가 돼야 될 이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지난 주일에 저 헌법재판관 알박기 때문에 굉장히 네. 힘이 들었지만 네. 이 알박기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경호처에도 지금 알박기죠. 알박기가 되는 거잖아요. 검찰에도 알박기 하는 거죠. 인천공항에도 알박기 알박기 하죠. 하죠. 예. 기록관장에도 알박기 하죠. 지금 제일 저기하는 게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한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내란이 종식되는 게 내란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알박기가 너무 퍼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촬영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비공개 출석 허용을 해줬어요. 특혜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죠. 지난번에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그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다 촬영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니 그리고 제일 또 이것도 화가 나는 게 네. 아니 법원도 알박기인가 뭔가 직위원 그 사람 네. 아니 왜냐하면은 왜 이유를 밝히질 않냐고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가 신청한 게 아니래요. 네. 피의자가 동의 안 하면은 못하게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판사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오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해주는 거란 말이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당연하게 알아야 되고 중요한 그거는 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그 이명박 때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이 네. 그때 재판정에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맞아요. 해야 된다. 네. 그때도 이명박 측에서는 비공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저도 이건 이상한 게 왜 윤석열 앞에만 가면 저렇게 다 작아지는가? 작아지고 윤석열은 뭔가 자꾸 특혜를 받는 것 같아요. 무슨 하면 캐비넷이 되는 데서. 어디까지 뻗쳐 있길래 캐비넷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마수가 네. 뻗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우리끼리의 패밀리 의식 이런 정도는 뭐 아주 극히 작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박아놓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고 그다음에 윤석열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쭉 왔던 게 네. 항상 약점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갖다가 앉혀놔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잡힌 게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네. 예. 그리고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권한대행 한덕수죠. 네. 그 한덕수 얘기도 좀 해보죠. 대선 지금 국면을 접어들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추대론이 좀 부각되고 있어요. 본인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의원들도 국민의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본인이 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능은 한 일이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아닌데. 다만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국민 정서상 이런 게 맞는 거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게 저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보니까 네. 이게 국힘 지도부의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오지만 네. 친한계 입장에서는 네. 각본이다 이거. 네. 윤석열, 김건희 측 각본 아니냐 이 네,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왜냐하면 저는 시나리오 중에서는 그게 가장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국힘 지도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국힘 지도부에서는 강렬하게 반대를 안 하는 거죠. 다만 유일하게 한 거는 어저께 워낙에 한 50명이 나와가지고 추대하겠다, 뭐 그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만류하는 정도만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도 지금 윤석열한테 뭔가는 잡혀 있는 거예요. 파면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자유롭지 뭔가 못해요. 자유롭지 왜냐하면 못하다. 거기는 당연히 지지자들의 이것 때문에 잡혀 있는 거라고는 보는데 네. 하여튼간에 계속 석연치가 않고 한덕수는 우리가 봐도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건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미 파면당한 사람의 그러니까요. 선출직도 아니고 지명됐던 사람 아니냐. 너 당신도 일부 분명히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 책임이 있었으면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기도 제대로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사과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요. 증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권한대행으로 다시 컴백을 했으면 그것도 위헌했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이런 결정 난 거니까. 건데.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지금 대선 관리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거를 국민이 존경받게 해서 명예롭게 공직을 끝내라.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이완규 같은 사람을 임명을 안 했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예. 그때 완전히 왜냐하면 저는 18일 지나면 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18일 지나면은 아마 무슨 뜻이든지 하고 근데 솔직히는 이완규로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완규는 아무도 몰랐어요. 최악의 이완규. 와. 그러니까 함상훈은 이제 네. 어쩌다가 끼어든 이상한 사람 같고 정말 함량 미달의 네.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완규로 했다는 거 보면요. 이게 한동안 이미 이 작전은 진행이 돼 왔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좀 작전이 됐던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작업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네. 저 사람들은 성실하다, 근면하다, 절대로 못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다. 이 그 사람들. 이상으로 근면 성실하다, 사악하게 더 근면 성실하다고 보는 게 이건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란 수괴범으로 가면은 탄핵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사형당할지도 모르고 무기징역 최소 당할지도 무기징역 될수 모릅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럴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작전이죠. 알박기를 해가지고 나를 공소 기각을 시켜줄 각하를 기각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소 기각을 시켜줄 사람도 할지도 모르고 네. 검찰에는 항소 안 할 사람을 앉혀주려고 그럴지도 모르고 법원에서는 뭐 하든 할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그거는 국힘하고 아마 이해관계가 맞을 텐데 그러니까 국힘은 나중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고 간다 이거네. 모든 거를 지금 알박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찜찜합니다. 찜찜하다. 이게 정말 내란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악한 카르텔이 내란을 계속해서 지속시킨다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끔찍한 일이고 거기에 앞잡이로
한독수를 쓰고 있다라는데 쓰고 당신 출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맞아 예. 처음에는 약간 떡밥처럼 했다가 뭐 반응이 나쁘지 않네 뭐 이래가면서 이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솔직히 마지막까지는 뭐 못하리라고는 보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뭐 이제 지금요 저 더구나 어제 그저께는 더 기분 나쁜 게 네. 아우 정말 뭐죠? 자 이거 보세요. 예. 오세훈 날려. 그다음에 유승민도 날려. 그다음에 한덕수 이제 맨 처음에 한덕수를 띄운 거죠. 네. 한덕수 띄우고 나니까 오세훈도 야 뭐 토호제 때문에 날리고 명태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솔직히 오세훈이 그렇게 간 거는 그냥 기회로 보고 우는데 뺨 때려줬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우는데 차라리 안 나와서 서울시장이나 지키자 이런 거라고 보고 유승민도 이제는 뭐 아무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게 날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경원 내보내 보냈죠. 예. 윤석열 내보내 예. 이래요. 이러니 뭐 지금 보면은요 완전히 지금 국힘에 이 후보들이 윤심파리 후보들이 쫙 나와가지고 포위하는 격이에요. 한동훈과 안철수. 예. 저는 뭐 안철수는 1차에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예. 근데 한동훈은 간당간당하게는 아직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힘을 잡고 있어야 내가 정권을 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국힘도 압력화하고 국힘을 위협하고 그리고 내 끈앞으로 여러 가지 사법 체계를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의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희님 말씀이 그거예요. 윤석열이 파면이 됐지만 네. 내라는 계속 뒤에서 조정하고 진행하고 조정하고 있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최소한 자기가 형사법에서 좀 낮게 받거나 아예 면제를 받고 면제받거나 그리고 예. 나중에는 사면 받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계산이 이제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알박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완규랑 함창훈 재판관 지명 문제. 그나마 지금 좀 본격적인 좀 심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심이 좀 공교롭게도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그 주심이 추첨으로 된 겁니다. 이게 결과가 좀 이제 4월 18일이 두 재판관 퇴임 날이니까 네. 그러면 시간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한 4일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바라고 굉장히 빨리 네. 심의를 하고 있다. 지금 재판부 전원 심의로 바로 네. 저기 넘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처분에 관련된 거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나와야 내일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쪽으로 봅니다. 본안 심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게 빨리 안 할 것 같으면 주심 지정해가지고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네. 주심까지 지정을 했다는 거는 두 재판관이 나가기 전에는 결론 난다면 사실은 내일 아니 모레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예. 통지가 가야 되니까 네. 사실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네. 그리고 지금 네. 지금 이제 솔직히 지난주에 네. 월요일 날은 그 왜 개헌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네. 화요일 날 그냥 이완규 때문에 이것 주제가 때문에 딱 그걸로. 완전히 뭐 핵폭탄이 떨어진 맞아요. 거예요. 한독수의 야 이거 배신? 예. 이완규? 또 이제 다들 놀래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굉장히 이제 경계 이게 내란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온 모든 거를 다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낸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가 낸 것까지 하면은 네. 그러면은 아마 뭐 심의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상식이 통해야죠. 하는데 뭐 네. 빨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헌법학계 거의 대다수 견해는 네. 권한대행이 그거를 임명하거나 지명할 수 없다라는 게 네. 권한대행의 권한에 아니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그게 나온다면은 그거를 핑계로 한덕수가 네.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고 네. 사퇴할지도 모르죠. 사퇴하고 그리고 출마한- 또 다음에 출마하고 그럴지도 출마하는 모르죠. 걸로. 아니 탄핵은 안 시켜줄 거야. 네. 자 민주당에서. 민주당도 이제 대선 지금 하면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만 좀 비명계에서 50대 50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룰을 반발하는 게 또. 뭐 저는 내용을 보니까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던데요. 일단 원래 50대 50 아니었나요? 아니 원래 당원 50대 50였는데 여론 50 맞죠? 다만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우리가 지금 110만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래서 저는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게 선거인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너무 많은 진짜 거의 국민 참여 경선에 준하는 느낌인데요. 아니요, 완전히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 저 선거인단 모집할 때 얼마나 과열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선거인단 과열되면서 사실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맨 마지막에 3차 때 서울 때 이낙연 쪽에서 그래서 그때 신천지 쪽에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결국 뭐 조사를 하지를 않았는데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규모로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야 그러면은 뭐 이건 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더 공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이 채 안 되면 모르겠지만 100만 넘는데 지금. 야, 아니 민주당 아니 스케일도 커요.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스케일 아니 근데 워낙 권리당원에 숫자가 많아진 게 있고 저희가 뭐 전체가 하면은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은 뭐 250만에서 400만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권리당원이 커진 만큼 사실 당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 경선에도 굉장히 많이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만약 제가 참석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내 국민 선거인단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더 불편하죠. 우와,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더구나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너무 짧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근데 오히려 권리당원들은 더 난리예요. 아니 우리가 110만이나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 70%로 해달라. 100%로 해달라 그러는데 저는 뭐 이것도 전체의 정당의 민주적인 결정 구조가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독자 후보 안 내면서 연대하겠다. 뭐 연합정부 얘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일은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제가 따끔하게 정말 일침으로 했는데 그걸 들었나요? 근데 아니 뭐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욕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어저께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따끔한 건 또 딴 데 가서 하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는데 자 지금 공동 선대위 구성하자. 그다음에 연합정부 구성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민주당은요. 후보가 결정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여튼 T에서 틀렸어요. T에서 틀렸고요. 그다음에는 PO를 뭐 하기보다 이걸 누가 하느냐. 근데 제가요. 여태까지 이런 정도의 레벨의 제안을 사무총장이 하는 거 처음 봅니다. 너무 레벨이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황현선 사무총장이라면 저도 뭐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런 정도를 것 같으면은요 당연히 직무대행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금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적어도 이런 정도면 원내대표하고 같이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당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했다고 이번에는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저거 하면은 근데 이거를 사무총장이 아무리 당 3역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이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작은 정당에서의 사무총장은 좀 그렇게 크지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현직 의원도 아니고요. 글쎄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을 자꾸 하나. 그건 뭐냐면은 아니 당의 실세가 따로 있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보면. 더군다나 저는 조국 대표에 대한 것도 예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조국 대표를 핑계대면서 호가호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조국 혁신당 저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워낙 참 예의가 바르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지금 때도 아니다. 대상도 정하지 못했다. 말하는 주제도
왜 이 사람이 안 하느냐.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하든 간에 뭐냐면 이게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좀 깨트리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한 가지는 제가 네. 오픈 프라이머리 그런 거 당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하는 거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는데 네. 저는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기를 바랬어요. 저는 오히려 한 달 전에 그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고 그럴 때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12명이나 되는데 후보 안 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제 다만 이 얘기는 했죠. 그거 하다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에서 민주당, 국힘, 그다음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4개가 뛰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구도였는데 지금 이번에도 개혁신당에서는 저렇게 3석밖에 안 되지만 뛰지만 뛰는데 저게 막 바람머리 하다가 그거 힘을 얹어줄 수 있잖아요. 국힘 쪽에. 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도 조국혁신당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신뢰를 쌓고 나중에 정말 지분 요청하기도 더 좋고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용기가 안 나시나 봐. 후보는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안 내기로 하려고 했으니까. 하다가, 예. 글쎄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너무 초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품의 뉴스대담 뉴스이스나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내란 우두머리는 밖에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흉흉한 말들이 막 오가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보다, 무력하다, 시민으로서 무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톡으로 주고받다가 그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몇몇 친구들 모아서 문인들 작가 성명이라도 발표해보자. 한 줄씩 쓰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 시인들, 작가들, 에세이 작가들, 르포 작가들 아는 사람한테 되도록 많이 알려줬고 그분들에게 당신이 아는 문인들에게도 전파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전파를 해서 3일 되는 사흘 동안 414명의 문인 성명이 모이게 된 거죠.